절대 연락 먼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애매한 관계에 대한 불편감이 있으신 겁니다. 항상 타인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삶을 영위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가 필요 없다라는 거는 옳은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가 생략돼 있죠. 네, 반갑습니다. 이덕신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바로 그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학자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석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가 바로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입니다. 만나면 잘해주는데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뭐 어떤 심리가 있나요? 대부분을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한다. 근데 만나면 관계적으로는 잘하고 또 가면은 이렇게 깜깜무소시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게 모두가 딱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할 땐 딱 일, 만났을 때는 딱 만나서 관계. 이게 되게 잘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일할 때는 그 일만 엄청 하시는 거예요. 뭐 친구면 상관없는데 연인이면 막 뭐해 어떻게 된 거야 계속 연락을 하는데 자기는 그때 일에만 거의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외향적이면서도 좀 소극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내향적이신 분들 또 극히 내향적이신 분들은 먼저 연락을 하기보다는 누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도 있어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안 해봐가지고. 뭐 어떻게 잘 지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해본 거죠. 그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연락을 하면 그래 잘 지내? 이런 커뮤니케이션만 익숙하지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막 이런 것 자체가 아직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리두기 성향이 있으십니다. 거리두기의 반대는 친밀감 추구형입니다. 친밀감 추구형인 분들은 계속 누군가랑 친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연락을 하십니다. 거리두기 타입은 별로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독립적이냐 아니면 의존적이냐입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자꾸 연락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데 혼자 있는 거를 잘 견디면서 독립적인 사람은 자극 추구도도 높아서 혼자서 이것저것 재밌게 하는 사람은 별로 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하면 만나주냐? 착하기 때문입니다. 착해서 거절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막상 만나잖아요. 착하기 때문에 재밌게 잘 지내고 맞춰줍니다.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독립적이고 혼자서도 재밌게 잘 노니까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이것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주변에 이제 방송인들 대부분 그래도 만나는 거 좋아하죠.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혼자 있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 듣고도 이제 크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왜 이 친구는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은 뭐냐면 누군가가 연락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처럼 안 될 때 저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면 좋은 사람한테 먼저 연락할 텐데 쟤는 나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해. 쟤는 나를 안 좋아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냥 사람은 다 달라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친밀감 추구형이고 의존적인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심심하면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는 독립적이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쪽 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쪽 분도 대부분 딴 사람한테 연락을 많이 하다가 놀 사람이 없을 때만 이분한테 연락하십니다. 물론 만나면 잘 노는데 내가 꼭 먼저 연락해야 하고. 근데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묘하게 좀 빈정상할 수 있잖아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걔한테 연락을 하면 즐거울 수 있지만 연락을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굴욕감을 느껴서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이 크는 순간에 연락 안 하게 돼요, 저절로.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걔 아니면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만나면 기뻐요. 나의 이익이 더 커지면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얘는 날 친구로 생각하는 거 맞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친구라는 말을 하면서 손해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도 별로 친구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연락을 계속 하고 싶고 연락을 하는 게 서로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건 내 기준인 거고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의 생각도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줘야죠. 사실은 진짜 친구라면 그런 거죠. 저도 20대 때부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연락을 거의 먼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엔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왜 연락을 먼저 안 하지? 내가 먼저 맨날 연락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그러는 거예요. 걔는 원래 연락 먼저 안 해. 그리고 이제 가끔 왜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연락하면은 또 반갑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 친구를 좀 긍정하게 되고, 아, 이 친구는 만나면 되게 좋은 친구다. 사실 우리 친구가 한 명은 아닐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여러 색깔이 있듯이 또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연락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떠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알게 됐던 후배인데 저를 좋아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저한테 대놓고 뭐 형은 왜 저한테 먼저 연락 안 하세요? 저랑 만나자고 얘기를 안 하세요? 이런 말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사람만 맨날 만나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얘한테 비난을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친구를 좀 멀리하게 됐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스타일이 다른데 다른 스타일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도 저는 폭력이라고 봐요. 절대 연락 먼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사람에 속하는데 내가 연락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반가워할까? 라는 걱정이 돼서 마음이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애매한 관계에 대한 불편감이 있으신 겁니다. 굉장히 매일 만나도 친하면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아는 사람에게 가게 되면은 생각은 나서 하고 싶으면서도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보내는 메시지 자체도 상당히 베이그하고 중립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약간 애매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아주 진정하게 오늘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의미의 적극성은 없으신 겁니다. 맞아요. 이 고민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을 하는데 필요할 때 연락해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생각하자면 야, 너 출석 그거 좀 해줄래? 뭐 이거 쓴 거 있으면 필기 좀 보여줄래? 항상 요구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일단은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만 잔뜩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을 둘러싸여 있는 동료나 친구들이 정말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들만 쌓여 있는 경우들이 저는 봤어요. 이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도움을 엄청 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 의사소통 유형 중에 회유형이라고 있습니다. 회유형들은 항상 타인에게 좀 비위를 맞추고 항상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의 도움을 항상 내가 맞춰줘서 응답하시는 약간의 구원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마음도 따뜻하시고 좋으신데 너무 그런 분들만 이게 둘러싸여 있느라고 자신의 삶을 영위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 거 막 들어주느라고. 그분은 이제 이게 고민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다 호감이 있어가지고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요구만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진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승진을 했다거나 이런 어떤 승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말해보게 했어요. 내가 좋은 일이 생긴 거를. 뭐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야, 네가 승진했으니까 나 좀 도와줘. 약간 이런 방식의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축하하는 사람 거의 없고 아무도 응답하시는 분도 없고. 그분을 분석하자 그러면 일단 그분은 착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착함보다 그분은 두려움이 더 많아요. 그분은 자율성이 약하기 때문에 거절을 갖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한테 교수님하고는 약간 다른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거절해보세요. 그 사람이 친구면 화 안 낼 거예요. 거절했더니 화내면은 친구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싸워야 이제 다시 부탁 안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부탁했을 때 자기가 얻는 이익보다 부탁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자기가 받는 피해가 크다 그러면은 연락을 안 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찾아봅니다. 또 두 번째, 쓸데없는 작은 걸 하나 나도 부탁해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별거 아닌 거니까 네가 해 이럽니다. 그러나 별거 아닌 거를 안 들어주는 사람은 대단한 것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부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굉장히 작은 규모의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한꺼번에 몇만 명한테 합니다. 이분은 한꺼번에 몇만 명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기잖아요. 한 20명쯤한테는 보통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들어줘도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이 있고 대단한 전투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 들어줘도 결국 들어줄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분이 연락을 하면은요, 아는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군가 보이스피싱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친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를 하잖아요. 인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기계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원장님 말씀하신 게 진짜 동감이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실제 자기 잘된 것도 이제 말씀도 하시고 하셨었지만은 아주 작은 걸 이렇게 부탁을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그거를 너무 단칼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요청을 다 들어줬는데 그건 좀 힘든데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그때 놀래가지고 조금씩 그분들을 정리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리하니까 이 관계라는 게 유한해서 정리가 되니까 그 빈 공간 안에 조금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억울함이 좀 풀리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하고 뭘 풀어서 막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오히려 상호작용하면서 그것이 좀 지나간 그런 계기도 있었어요. 그분은 어떻길래 그렇게 하이에나들이 둘러싸일까? 보통 정말 이렇게 그게 끼리끼리 몰려다녀요.
그리고 소문이 나요. 야, 누구한테 돈 빌리니까 빌려주더라? 그래? 나도 전화해봐야지? 그럼 한 번 돈 빌려주잖아요. 호구되면은 우르르르르 전부 다 소문이 퍼져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김대리한테 부탁하면 해줘. 그러면은 그냥 김대리한테 다 부탁하는 거도 돼요. 하이에나들은 자기네끼리 정보망이 좋아요. 진짜 보이스피싱이랑 똑같다니까요. 개인정보 전부 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지능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사람이 주위의 여건을 갖춰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냐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내가 모든 사람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있지만 그게 나의 능력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여전히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맞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거기서 굉장히 본인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30명 내외를 갖다 표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관리하는 수는 보통 손가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 이름을 외워봐. 그건 5명까지 친구 이름 잘 됩니다. 5이 넘어가면서 약간 생각하게 됩니다. 10이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약간 헷갈리게 되는 거고요. 30명쯤 되면은 보통 얘기했던 친구를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됩니다. 애초에 넓은 사람을 갖다 직접적으로 포괄하는 게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능력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 거는 사용해야지 내가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모임을 하나씩 가지더라도 괜찮고요.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맞는 사회적 능력을 성찰해서 내가 행복을 얻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20명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하게 되면은 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어.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어. 막 억지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다 배신자 투성이만 돼요. 관리가 안 돼요. 20명이 넘어가면 사회적 지능과 사회적 능력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없어도 된다 이런 류의 영상이 SNS에 많다. 요새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필요 없다라는 거는 옳은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가 생략돼 있죠.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인간관계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전화를 먼저 해야 되는 상대, 부탁만 하는 상대 이런 거 때문에 피곤해하시는 분들이 피곤해하면서도 그 관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관계를 버렸을 때 난 정말 홀로 남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관계를 놔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완전히 고독하게 홀로 사는 삶이 그렇게 늙어가는 삶이 옳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 사회적 관계죠. 필요해요. 그 밑에는 슬픈 백그라운드가 끌려져 있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20, 30대들은요. 사회적 능력과 나의 사회적 행복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인간관계를 갖다 줄여야만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줄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난 너무너무 슬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관계를 줄이는 게 올바른 삶의 방식이구나. 그런 다음에 내가 한번 사면 너도 한번 사가 돼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나는 얘를 몇 년 전에 샀는데 쟤는 나를 안 사주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상처받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정한 친구였나? 제 친구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나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나를 잊어서도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서여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게 되는 부분이 생겨요. 여태까지 형편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져서 관계를 형성하고 기쁨을 얻고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게 몇 년 동안의 주제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사정들, 거기에 대한 교과서적인 영상들을 많이 원하는 심리적 수요가 생긴 거예요. 그 밑엔 굉장히 커다란 슬픔이 있는 거예요. 노력한 일에 부질없음을 느끼는 어느 한순간에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생각보다 그 사람이 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좀 언제가 있을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사람에게 생각했던 어떤 거리와 그 사람이 나에게 생각했던 거리가 다를 때 그러니까 나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굉장한 많은 정을 줬는데 사실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걸 깨달을 때 좀 그런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많이 듣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가 워낙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 친구 추가되고 또 거기다가 막 좋아요 댓글 막 엄청 다니까 우리가 엄청 친했던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만나 보니까 여기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좋아요 댓글 달고 할 때는 굉장히 친한 줄 알았는데 실제 만나보니까 친한 게 맞나?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남을 하고 집에 오면은 갑자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마치 뷔페집에 갔는데 먹을 음식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막 인간관계는 무지막고 친구는 막 1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도대체 진정한 친구는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라는 말과 친구의 내포된 것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원장님. 심지어 어떤 분은 SNS로 친구예요. 그래서 연락도 되게 자주 했어요. 몇 년 동안. 전화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 약간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기시감? 친구라는 건 뭐지? 이런 게 요즘 우리 사회에 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친구가 아닌 친구가 카카오톡 친구 때문에 점점 많아지는 거군요. 데리다가 오늘 여기 있었으면 커다란 깨달음을 얻고 갔을 거예요. 자크 데리다라는가 그 일련의 학파들이 말은 독립한다는 거예요. 친구의 내포된 의미와 친구가 처음에는 일치하지만 세상이 지나게 되면은 친구라는 단어는 혼자서 독립선언을 하고 자기 뜻대로 막 간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친구가 아닌 거에 되어버린 거예요. 카카오톡에서는. 그래서 그걸 정교하게 다시 한번 잡은 게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으로서 친구가 아니라 프렌드가 아니라 팔로우와 팔로잉이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다니고 저 사람이 날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면 사실 좀 많은 부분이 또 정리가 되거든요. 맞아요. 친구니까 아쉬웠는데 사실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고 갑자기 느껴진 그 외로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다스리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일 권하고 싶은 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거. 그걸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그렇게까지 나 혼자 똑바로 서고 독립적이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의존적인 상태더라도 저는 요즘 같은 세상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예전엔 친구라는 그 정의가 되게 협소했는데 요새는 친구를 만들기가 예전보단 쉬운 세상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동호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까? 그런 종류의 모임은 또 찾으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오히려 내가 어떤 고등학교 동창이나 중학교 동창이나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에 집착하느니 내가 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그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인간관계를 얼른 찾아보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지능이라고 할 때 크게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이해, 두 번째는 타인 이해, 세 번째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하고 있는가, 나를 먼저 거울로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좀 볼 수 있는, 직관할 수 있는 눈이죠.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이 보이는 상태에서 교집합을 좀 구축하는 거. 요즘에 뭐 호감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인간관계의 본질은 3초 만에, 5초 만에, 10초 만에 양이 나거나 아니면 뭐 순간에 하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인간관계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에서는 절대 많은 수의 인간관계가 마라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 단단하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정서적으로 결핍되고 친구는 지금 막 몇천 명이나 되는 것 같은데 SNS에 왜 이렇게 허하지?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정말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은 누가 있지? 그 사람과 깊은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정말 내가 의미 있게 소통할 수 있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일단 뿌리를 굳건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인간관계로 저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굉장히 큰 어떤 병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인간이 엄청 많았대요. 친구들이 막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좀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나한테 진짜 중요한 친구가 누구지? 내가 죽게 됐을 때 내 장례식에 와서 펑펑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지? 그러면서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쭉 이렇게 가봤대요. 근데 그 수가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 적었다는 거는 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현타가 오는 거이기도 하지만 또 그 적었다는 게 그 사람들이 되게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 사실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챙기고 거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거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과 허전함이란 감정을 이제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알코올依存症에 대한 극복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났어요. 1. 보통 배고프면은 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한대요. 그때는 술 마시지 말고 밥을 먹으래요. 2. 화가 나면 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한대요. 그때는 술 마시지 말고 화내래요. 외로우면 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래요. 그때는 빨리 가서 누구 만나래요.
심심하면 술 마시고 싶대요. 그땐 빨리 나가서 영화를 보든 뭘 하래요. 우리는 외로워, 허전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살짝 섞여져 있는 게 있어요. 외로움과 허전함의 사천 중에 뭐가 있냐 하면요, 심심하다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만하려고 했어요. 현재 재밌는 게 없거나 재밌는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재밌는 거를 찾든지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유가 우울증에 걸려서 처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몸이 많이 아픈 건지, 그래서 다시 재미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돼요. 또 우리가 외로움과 허전함이라고 했는데 밑을 갖다 뚫고 보잖아요. 의외로 공황 발작 수준의 불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듯하고, 그러다 보면 혼자 있다가 도독사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불안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건 한국을 떠나버리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외로움과 허전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로움과 허전함으로 대하게 되면은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해피투게더에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인간은 절대 고독에 빠지면 다 똑같다. 연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한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되게 상처를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는 희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그냥 독고다이로 혼자 살겠다. 그것보다는 건강한 인간관계는 치유적인 관계고 훨씬 더 연결되는 것이 좋다. 굉장히 극단적인 관계들이 많이 나왔죠.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케이스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냥 사람은 모두 다르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요, 참 어려운 이유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인간관계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행운이 있어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될 때 저절로 해결되는 수도 많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는 수가 있는 행운이 있는 게 인간관계예요. 대신 노력한다고 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인간관계예요. 오늘 연락을 안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마련해서 더욱 다양한 이야기들, 지식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주제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